아침 첫 음식은 간 포도당 분비를 진정시키고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때 추천할 수 있는 첫 번째 음식은 식사입니다. 설탕보다 혈당 반응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아침에 이런 음식만 따로 먹을 경우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 5가지 습관만 고쳐도 혈당 상승폭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추천하시는 음식이 있나요? 아침 공복에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 간의 포도당 생산을 억제하고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주는 음식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복 혈당이 높은 사람 대부분이 밤사이 간에서 포도당이 과도하게 방출되는 새벽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침 첫 음식은 간 포도당 분비를 진정시키고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때 추천할 수 있는 첫 번째 음식은 식이섬유나 단백질이 포함된 가벼운 식사입니다. 예를 들어 삶은 달걀, 견과류 한 줌, 아보카도, 무가당 그릭 요구르트처럼 당이 거의 없고 포만감을 주는 음식이 좋습니다. 이런 식사는 혈당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이후 식사에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도 막아줍니다. 두 번째는 올리브 오일을 곁들인 채소 한 접시입니다. 특히 양배추나 오이 같은 수분이 많은 채소에 올리브 오일과 소량의 식초를 더하면 식이섬유와 지방이 결합해 혈당 흡수를 늦추고 인슐린 분비 부담을 줄여줍니다. 정리하자면 아침 공복에는 단맛이 강한 음식보다는 몸을 천천히 깨우고 혈당 변동성을 줄여주는 음식이 필요합니다. 단백질, 지방, 식이섬유가 포함된 가벼운 식사를 선택하면 하루 첫 혈당을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고 그날 전체 혈당 리듬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설탕보다 더 혈당을 폭발시키는 음식이 있나요? 설탕보다 더 혈당을 폭발시키는 음식이 실제로 있습니다. 혈당 상승 속도는 단맛의 강도보다는 그 음식이 얼마나 빨리 포도당으로 바뀌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가공이 얼마나 되었는가와 섬유질이 얼마나 제거되었는가가 핵심 변수입니다. 예를 들어 하얀 빵이나 흰 쌀밥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단맛은 설탕보다 약하지만 체내에서는 훨씬 빠르게 포도당으로 바뀝니다. 대표적으로 흰 빵의 혈당 지수는 약 75에서 80, 흰 쌀밥은 70 전후이고 이는 설탕의 혈당 지수 약 65보다 더 높습니다. 즉 설탕보다 더 빠르게 혈당을 올리는 셈입니다. 또 하나의 예는 감자나 단호박처럼 전분이 많은 식품입니다. 이들은 조리 후 전분이 젤라틴화 되면서 흡수가 매우 빨라지고 특히 익힌 감자나 단호박은 설탕보다 혈당 반응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이 때문에 당뇨병 환자가 아침에 이런 음식만 따로 먹을 경우 식후 혈당이 200 이상까지 급격하게 오르는 사례도 많습니다. 또한 무설탕 제품이나 다이어트 간식 중에서도 주의할 음식이 있습니다. 무설탕이라고 표시되어 있어도 말티톨, 말토덱스트린 같은 인공 감미료나 전분 유래 성분이 들어간 경우 설탕보다 더 높은 혈당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결국 혈당을 결정짓는 것은 단맛의 세기가 아니라 가공과 흡수 속도입니다. 정제 탄수화물, 익힌 전분, 무설탕 가공식품은 설탕보다 더 빠르고 강하게 혈당을 올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병이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단맛보다 가공 여부를 기준으로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한국인들의 잘못된 식습관에는 무엇이 있나요? 한국인들의 식습관에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패턴이 매우 많이 숨어 있습니다. 문제는 음식의 종류보다 먹는 방식입니다. 식단 구성 자체는 건강해 보이지만 조리법과 식사 순서, 섭취 속도가 혈당을 빠르게 올리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흰쌀밥 중심의 식단이 있습니다. 한국인은 하루 섭취 열량의 절반 이상을 흰쌀밥에서 얻고 있습니다. 쌀은 정제 과정에서 식이섬유가 거의 제거되어 혈당 지수가 매우 높습니다. 여기에 국, 반찬, 찌개까지 모두 밥과 함께 먹기 때문에 한 끼 전체가 탄수화물 위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반찬에 당과 정제 탄수화물 양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양념장, 고추장, 조청, 물엿이 들어간 조림이나 볶음 요리는 겉보기에는 짠맛 위주지만 실제로는 설탕 함량이 높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밥과 함께 먹으면 설탕과 탄수화물이 동시에 들어와 혈당이 훨씬 빠르게 오릅니다. 셋째, 식사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한국인들은 짧은 시간에 빨리 먹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음식을 급하게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되고 혈당이 급격히 상승한 뒤 천천히 떨어지면서 식후 피로감이 심해집니다. 네 번째, 국물 음식을 많이 먹는 것도 문제입니다. 라면, 떡국, 칼국수, 짬뽕과 같은 음식은 면과 국물 모두 정제 탄수화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물까지 모두 마시는 습관은
단순 탄수화물 섭취량을 크게 늘려 혈당 상승 폭등을 유발합니다. 가끔 국물에 달달한 맛이 난다면 국물에도 설탕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물까지 모두 마시는 습관은 단순 탄수화물 섭취량을 크게 늘려 혈당 폭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저트를 별도로 먹는 문화입니다. 식사 후 커피와 함께 케이크, 빵, 과일 주스를 먹는 습관은 이미 올라간 혈당 위에 다시 포도당을 끼얹는 것과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한국인들의 잘못된 식습관은 정제 탄수화물 중심의 식단, 단맛이 숨겨진 반찬, 빠른 식사 속도, 단맛이 나는 국물 섭취, 식후 디저트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습관만 고쳐도 혈당 상승폭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의외로 당뇨 환자들이 먹어도 되는 단 음식이 있나요? 당뇨 환자라고 해서 단 음식을 완전히 끊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단맛 그 자체가 아니라 단맛이 혈당을 얼마나 빠르게 올리느냐입니다.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으면서도 단맛을 느낄 수 있는 음식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식이섬유가 많은 자연식 단맛입니다. 예를 들어 블루베리, 라즈베리, 아보카도 같은 저당질 과일은 단맛이 약간 있지만 혈당 지수가 낮아 비교적 안전합니다. 이런 과일은 당분이 식이섬유와 함께 들어있어 흡수가 느리고 혈당이 천천히 오르기 때문에 당뇨 환자에게 부담이 적습니다. 둘째, 단맛을 내지만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는 천연 감미료입니다. 대표적으로 스테비아, 에리스리톨, 몽크프루트 추출물이 있습니다. 이들은 혈당 반응이 거의 없고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지 않아 당뇨병 환자들이 단맛을 느끼면서도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단백질이나 지방과 함께 섭취하는 단맛입니다. 예를 들어 무가당 그릭 요거트에 베리류를 약간 넣거나 견과류와 함께 섭취하면 단맛이 완화되어 혈당 반응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조합은 단순히 맛을 즐기는 차원을 넘어 식후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당뇨 환자도 단 음식을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제당 대신 식이섬유가 포함된 자연식 단맛 또는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는 감미료를 이용하면 충분히 단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즉, 단맛을 끊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혈당을 폭발시키지 않는 단맛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뇨 약 없이는 치료가 안 되는 건가요? 당뇨병이 모두 약 없이 치료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뇨병은 단계에 따라 접근이 달라집니다. 먼저 당뇨 전 단계에서는 대부분 약 없이도 혈당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 시기에는 췌장이 여전히 충분히 인슐린을 분비하고 있지만 몸이 인슐린에 둔감해져 있는 인슐린 저항성이 주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식습관 조절, 체중 감량,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을 실천하면 혈당을 정상 범위로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인 초기 당뇨병은 이미 진단은 되었지만 췌장이 완전히 망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때는 인슐린 분비 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있어 식단과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혈당이 안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개인별로 췌장의 회복 여력이 다르기 때문에 생활습관 교정만으로 조절이 어려운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물을 쓰는 이유는 췌장을 쉬게 하여 기능을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약을 먹는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췌장이 완전히 지치기 전에 휴식을 주는 과정이라 이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반대로 약을 너무 늦게 시작하면 췌장의 인슐린 분비 세포가 더 빨리 소모되어 나중에는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정리하자면 당뇨병은 약 없이 가능한 시기와 약이 꼭 필요한 시기가 존재합니다. 당뇨 전 단계나 초기 당뇨병은 생활습관 개선으로도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지만 이미 좀 많이 진행된 당뇨병은 약을 통해 췌장을 보호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즉, 약을 쓰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정확히 관리하느냐입니다. 당뇨병 걸리는 원인은 당을 많이 먹어서가 근본적인 원인인가요? 많은 분들이 당뇨라고 하면 단 걸 많이 먹어서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건 제가 보기엔 당뇨의 진짜 원인은 우리 몸에 있는 당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 상태라는 거죠. 평소 식습관에서 탄수화물, 대표적으로 빵, 떡, 면, 과자 같은 탄수화물 음식들을 계속 주로 먹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인슐린 분비가 계속 높아지고 우리 몸은 분비되는 인슐린에 둔감해지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돼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우리 몸 혈당은 올라가고 남아도는 혈당을 세포 내로 넣어주지 못하게 됩니다. 이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췌장이 지쳐서 고장납니다. 그게 바로 당뇨예요. 그래서 당뇨 치료의 핵심은 무작정 단 것만 줄이자가 아니라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을 단백질 식단으로 바꾸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사람에 따라 혈당 반응이 다른데 왜 그런가요?
사람마다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 반응이 다른 거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몸의 반응 차이 때문인데요. 혈당을 결정짓는 요소가 굉장히 다양해요. 우리 몸의 근육량도 영향을 주고요. 생리 주기도 영향을 주고 수면, 스트레스, 장내 미생물까지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혈당에 영향을 줍니다. 먼저 근육량부터 보면 근육이 많은 분들은 혈당을 흡수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 하체 근육량이 굉장히 많고 튼튼한 하체를 가지신 분들의 경우에는 같은 음식을 드셔도 혈당 반응이 훨씬 더 낮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장내 미생물, 장내 세균의 구성에 따라서도 혈당 반응이 크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고 있어요. 특정 사람들의 장내 세균은 탄수화물을 굉장히 잘 분해하고 또 다른 사람의 장내 세균은 지방과 단백질을 잘 분해하다 보니까 같은 음식을 먹어도 다른 혈당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나도 모르게 혈당을 올리는 의외의 음식이 있나요? 이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데요. 바로 커피 믹스입니다. 커피 믹스를 생각하면 이건 뭐 과자도 아니고 빵, 떡, 면도 아니고 탄수화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커피 믹스는 항상 과자처럼 생각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제가 주로 쓰는 표현은 액체 과자입니다 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커피 믹스 한 봉지에 대략 당류가 6g 정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거는 설탕으로 따지면 3스푼 정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 커피 믹스를 두세 잔 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피곤할 때마다 마시고 식후에는 항상 커피 믹스를 하나씩 마시고 그렇게 3잔 정도 드셔주시면 밥 한 공기에서 들어오는 당류만큼 당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커피 믹스만큼은 제가 당뇨 환자분들에게 진짜 피해야 된다, 정말 피하라고 몇 번이고 강조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진짜 나쁜 녀석이에요. 진료실에서 제가 드리는 조언을 듣고 커피 믹스를 완전히 끊고 아메리카노로 완전히 커피를 전환하신 분들은 혈당 자체가 훨씬 더 쉽게 안정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당뇨가 있으시다면 또는 당뇨 전 단계라면 커피 믹스만큼은 조심하시고 끊어주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당 떨어진다라고 말하는데요. 실제로 당이 떨어지나요? 맞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저도 그런 표현 쓰거든요. 아, 스트레스 받아서 당 떨어진다. 근데 정확하게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분비가 되고 코티졸이 분비되면 우리 몸에서는 당이 생성돼서 당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왜 배가 고프고 막 뭔가 단 게 땡기고 왜 그럴까요? 이거는 당이 떨어져서 당을 높여야 해서 당을 찾는 게 아니라요. 우리 뇌에서 보상회로, 헤도닉 드라이브라고 하는데요. 이 보상회로가 작동하면서 단 걸 찾게 되는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당이 떨어져서 배가 고프고 막 단 게 땡기는 게 아니라 뇌가 나 좀 위로해줘, 나 단 걸로 나 좀 기분 좋게 해줘, 도파민 좀 분비해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 실제로 당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걸 당으로 채워야 된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시고 스트레스 상황이 됐을 때 배가 고플 때는 저는 이 배고픔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건 너무 비현실적인 조언이고요. 이런 배고픔이 있을 때 당이 가득 있는 사탕, 초콜릿 이런 거 찾지 마시고 고단백 두유라든지 단백질 보충제라든지 고단백 과자라든지 단백질로 된 어떤 음식을 드셔서 이 식욕을 이겨내기를 바래요. 이런 방식으로 식욕을 이겨내지 않고 그때마다 그냥 초콜릿 왕창 먹어버리고 이러면 당이 일시적으로는 확 오르겠죠. 왜냐하면 스트레스 상황이라서 이미 당이 올라가 있는데 당이 많은 음식을 또 집어넣었어. 그러면 당이 더 올라가겠죠. 그랬다가 당이 쫙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또 배고파요. 그래서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상황에서 식욕 신호는 단백질로 보충을 해주자.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일상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당뇨 유발시키는 습관들은 무엇인가요? 네, 우선 첫 번째는 식사 후에 바로 앉거나 바로 눕는 습관이에요. 이거 진짜 안 좋은 습관인데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밥 먹고 10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밥 먹고 10분 내에 바로 앉아 있으면 그냥 혈당은 바로 스파이크 칩니다. 그래서 밥 먹고 10분 동안은 정말 좀 움직여 줘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진료실에서 팔굽혀펴기를 하는데 10분간 열심히 팔굽혀펴기를 해요. 근데 위장이 좀 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기엔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설거지를 하거나 조금 걸어 다니세요. 10분간은 혈당 반응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가만히 앉아 있거나 누워 있지 말고 움직여야 해요. 이게 정말 안 좋은 습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커피 믹스 또는 달달한 라떼, 달달한 에이드, 이런 요즘 저가 커피숍에 가면 이런 달달한 음료들 많잖아요. 그런 음료나 간식을 무의식적으로 섭취하는 거예요. 아, 나 뭐 밥
조금밖에 안 먹었으니까 이 정도 간식 괜찮겠지. 또는 식사하고 나서 직장 동료들끼리 다 같이 커피 한 잔씩 하러 가요. 그러면 뭐 나 이 정도 마시는 거 괜찮지 않나 하면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카라멜 마키아토를 시킨다든지 달달한 음료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되는 게 정말 큰 문제인데요. 특히 이 달달한 음료들 있죠. 이런 음료들은 일부 음료는 당이 40g에서 50g 들어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요. 정말 그냥 설탕을 때려 부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음료를 식사하자마자 마셔주면 혈당이 정말 스파이크를 아주 제대로 보이겠죠. 그래서 식사가 아니더라도 커피나 달달한 음료, 간식 같은 거 무의식적으로 드시는 습관은 정말 버리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야식을 먹는 거예요. 늦은 밤에 식사를 하게 되면 그 시간대가 인슐린 반응이 가장 둔한 시간대거든요. 근데 이때 음식을 왕창 막 먹었어요. 막 치킨이나 떡볶이 이런 걸 먹었다. 그러면 혈당 반응은 정말 높게 나타나고 건강에도 정말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야식 먹는 습관, 이거 진짜 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수면 부족인데요. 잠이 부족해지면 스트레스가 높아지죠.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코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되면 어떻게 된다 했죠? 혈당이 오히려 오른다 했죠. 근데 혈당이 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단 걸 찾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올라간 혈당에 단 걸 찾는 반응까지 나타나니까 잠을 적게 자는 거, 이거 진짜 피해야 됩니다. 당뇨 환자에게 비교적 괜찮은 과일은 무엇이 있나요? 네, 당뇨 환자에게 제가 가장 자주 추천드리는 과일은요, 바로 블루베리인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자주 챙겨 먹는 과일이에요. 일단 혈당 지수가 낮고요, 식이섬유는 높고 안토시아닌과 같은 항산화 성분이 높아서 정말 건강에 좋아요. 혈관 건강에도 좋고요,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는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블루베리는요, 냉동으로 드시는 게 가성비도 좋은데 건강에도 더 좋다는 사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냉동 블루베리는 세포벽이 깨지면서 안토시아닌의 농도가 더 높아져요. 그래서 얘가 더 가성비인데 근데 건강에도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비싼 싱싱한 블루베리 찾지 마시고 냉동 블루베리를 마트에서 커다란 거 하나 사가지고 종이컵 반컵 정도, 한 50g 정도로 소분해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먹고 싶을 때마다 꺼내서 드시면 아주 좋은 간식이 됩니다. 한 번에 드실 때는 한 줌, 그러니까 한 50g 정도, 그 정도 이상 양을 드시면 너무 많은 과당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50g 이하로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통증학과 전문의 닥터 호우입니다. 저는 15년 전에 20kg를 감량하고 현재까지 요요 없이 유지 중이고요. 통증학과 전문의이자 비만 전문 인정입니다. 당뇨는요, 결국 잘못된 식습관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당뇨 조절을 하실 때 단순히 그냥 혈당만 낮추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혈당만 막 보면서 내가 뭘 먹을까 뭘 먹지 말까 이러지 마시고, 나의 습관을, 나의 잘못된 탄수화물 베이스, 나의 잘못된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을 단백질 위주의 식단으로 바꿔서 식습관을 완전히 바꿔봐야겠다, 이런 관점으로 조절하시는 게 더욱더 오랫동안 혈당 관리를 건강하게 하실 수 있고 당뇨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에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대원칙, 빵, 떡, 면, 과자는 금지하고 밥은 절반만, 이 원칙을 당뇨가 있으시거나 당뇨 전 단계에 있으신 분들은 꼭 지키려고 노력해 보세요. 더욱더 다양한 혈당 관리 꿀팁을 듣고 싶으시면 닥터우 채널도 꼭 구독해 주세요.